지독한 분이죠. 곽상은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처음엔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이제 최초로 이 소송에 승리한 변호사로 드디어 알려지기 시작하신, 그래서 저한테 패소 판결문과 승소 판결문을 다 보내셨어요. 그래서 승소 판결문이 이제 이 첫 장이에요. 첫 장.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세 줄쯤 읽었을 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걸 왜 읽고 있지? 말하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주문을 보면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한다. 그 뒤에 보면 금액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판결은 어떤 논리로 이게 일부 승소예요? 아니면 전부? 주문에서 일부가 패했기 때문에 네. 형식적으로 일부 패소가 맞습니다만 일부 패소. 실질적으로는 다 이긴 겁니다. 정신 승리 아니고? 아닙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1번의 주문을 보시면 이 사건 소중 약관 규정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는 얘기인데, 약관을 바꿔달라는 거 아니에요? 약관이 무효라는 거였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약관 규정이 무효가 되지 않으면 2번 주문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관, 그러니까 2단계 이상의 전기요금 약관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반환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판결문 내용의 중간에 보시면 이 약관은 무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실제 내용상으로는 다 이긴 거다. 예, 내용상으로는 100% 이긴 겁니다. 지난 6번에 걸쳐서 계속 졌잖아요.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겼잖아요, 처음으로. 예, 예. 정권 교체 효과입니까? 그것과는 뭐 완전히 무관한지 여부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실제로 이 사건, 이 인천지방법원 사건의 지금까지 진행 경과를 보면 정권 교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겼다만 얘기했지 이게 어떤 소송인지 얘기를 안 했어요. 원래 소송은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몇 명 모였죠, 그때? 처음에 제기하신, 그러니까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하신 분들은 대략 1,100분가량 되는데요. 예. 이 판결물에 포함되신 분은 대략 890분가량 됩니다. 890분. 그러니까 대략 한 100여 분 정도가 소취하, 그러니까 소송 중간에 그만두신 건데요. 예. 그분들께서 그만두시고 싶어서 두신 것이 아니라 예. 한국전력공사가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 요금과 예.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아서 예. 부득이 판결을 받기 위해서 중간에 소취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하. 그러면 이긴 내용은 뭡니까? 이번에. 전기요금 약관,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법률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가 정한 전기요금 약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데요. 그중에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 주택용 전기요금은 또 6단계 요금 규정으로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6단계 얘기 많이 했죠. 예. 6단계 누진 요금 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 사건의 판결은 뭐냐면은 2단계 이상의 누진 요금은 무효다라는 것입니다. 2단계 이상의 요금 무효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돌려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납부한 전기 요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이상으로 납부한 전기 요금도 있겠죠. 예, 당연히. 그러면 지금까지 납부한 전기 요금과 1단계 요금으로 산정한 전기 요금, 그 차액을 반환받는 것입니다. 이번에 판결 받으신 분들은 이게 6개월 정도 시행된 약관, 네. 6개월 정도 시행된 약관의 규정이 무효임을 확인받은 것인데요. 지난 10년간 그 요금 규정이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기본적인 요금 규정 체계는 동일하지만 각 단계별로 1원 혹은 2원씩 올립니다. 네. 그렇게 약관이 5차례 변경이 되었고요. 제가 지금 이 무효임을 선언받은 약관은 그 중에서 6개월 정도 시행된 약관입니다. 최종 개정돼가지고 시행한 지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유가 있는데요. 이건 개인적인 스토리 때문에 이제 그런데 제가 이 전기요금 규정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2012년부터인데요. 네. 제가 무효 확인을 받은 약관이 2012년 8월 6일부터 시행된 약관입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처음 시작을 한 것이었고, 소송 진행 중에 한국전력공사가 그 이후에 2차례 약관 변경한 거를 확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계속 그 약관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했었습니다만 실제로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 소송 거의 말미에 이제
한국전력공사가 그 사실을 말을 해서 제가 청구 기간을 줄인 것입니다. 아하. 이 인천지방법원 판결은 그래서 6개월 정도 시행된 약관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6개월치 요금 돌려받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6개월치인데 이 중에 가장 많이 돌려받으신 분이 무려 450만 원가량입니다. 얼마 내고 소송에 참여했죠, 그분이? 15,000원 내셨습니다. 남는 장사인데, 이걸. 크게 남는 장사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저희가 이제 이 약관이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가 과다하게, 그러니까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해서 징수한 전기요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청구 기간은 법률적으로 10년이 가능합니다. 10년 동안. 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관은 작년 2016년이죠. 네.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데요. 2016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16년까지는 약관 전기요금 체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전부 다 6단계 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 누진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한 누진율도 11.7배라고 하는 것인데 11.7배율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약관 하나가 무효로 선언되었다는 것은 지난 10년간의 모든 약관이 다 무효로 선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표현은 매우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판결의 논리를 깨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10년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말씀은 지금 6개월 동안 실제로 반환 받게 되는 가장 큰 금액이 450만 원인데 1년이면 900만 원이죠. 10년이면 9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금액입니다. 한전 쪽에서는 당연히 항소를 하지 않을까요? 항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좀 항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패소 판결을 제가 무려 6번을 받아왔습니다. 아쉽게도 받았는데 그 6번의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실제로 전기를 공급할 때 드는 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런데 한전이 사용하고 있는 원가라는 개념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할 얘기는 많긴 합니다만 그냥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요. 총괄 원가라는 것인데, 이 원가라는 개념을 그 원가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냐면 세금, 뭐 인건비, 한전의 모든 운영비용이 다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게다가 그 원가에는 한전의 적정 이윤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이론적으로. 그런데 그 자료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네.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 국정감사에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네. 이 소송에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네. 한전만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가 그래도 제출할 것을 요청을 했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그 자료를 제출하라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네. 패소 판결의 이유는 그 원가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원가를 알 수가 없다. 원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졌다, 계속해서. 그래서 패소한 것입니다. 네. 제 주장은 뭐였냐면 실제로 원가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회계학자들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그 산정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원가라는 것이 전기 생산 원가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원가의 기준조차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그 판단을 했다는 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한전이 항소를 하려면 네. 만약에 지금까지 패소 판결에 따라 다시 판결을 받으려면 원가를 공개해야 될 것이다. 원가를 공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원가를 공개해 주시면 기쁘죠. 왜 기쁘냐? 그동안 한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기업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생기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번 재판은 어떻게 그 승소의 논리가 뭡니까? 제가 지금 총 12개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12개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은 동일합니다. 네. 같은 서면을 가지고 제가 계속 보완을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 판결은 지금 첫 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첫 번째 패소 판결을 받고 제가 그때 항소를 하면서 제가 그 수많은 주장을 했는데 왜 그 수많은 주장에 대해서 단 하나도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항소를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약관,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한 약관인지를 보려면 이 한전의 전기요금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보려면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 소비자, 그러니까 저희 모두들입니다. 이 저희 모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한전이 어떠한 이익을 보는지, 저희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패소 판결문을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의적으로 추출한 몇 개의 샘플만을 가지고 불이익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게 판결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게 되면 이 판결문에도 분명히 원용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소송 과정 중에 계속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 OECD 국가,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이제 선진국 하니까 OECD 국가들의 통계를 보면 주택용, 산업용, 그다음에 공공 상업용 등의 사용 비율이 대략 30대 30의 비율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유독 주택용의 소비 비율이 13% 미만이고요. 산업용이 54%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용량에 왜곡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왜곡이 발생했다는 결과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미 전기를 매우 아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 국민보다 절반 이하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집에서 다른 집보다 반 이하로 쓰고 있는데 전기를 많이 쓴다는, 그러니까 생활비를 많이 쓴다는 그런 악덕 주부로 그냥 오명을 지금까지 계속 입었던 것이죠. 그 주된 이유는 누진 요금 체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훨씬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지난 40년 이상 동안 전기를 아껴 씁시다라는 캠페인을 저희가 매번 들었어요. 그래서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은 죄악이죠, 죄악. 낭비하는 거죠. 예. 귀중한 자원을 함부로 쓰는 그 불량한 시민이고 전기를 아껴 쓰는 사람은 선량한 시민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기는 저희가 생존을 위해서 쓰는 것에 불과한데 이 생존을 위해서 자신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앙심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전기 소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일반 소비자들은 그렇게 제의식을 가지고 다른 것보다 훨씬 비싸게 전기를 쓰는 동안 산업용 전기는 훨씬 싼 가격에 펑펑 쓰고 있어서 우리가 아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를 그들은 싼 값에 마구 쓰고 있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런 셈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네. 판결문 내용 중에 그런 것도 있나요? 산업용은 누진제가 적용이 안 되는데 주택용만 적용이 돼서 이거는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주택용 전기요금이 높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다면 결과적으로는 높은 전기요금에서 징수한 이득을 가지고 싼 전기를 공급받는 주체에게 돈을 주는 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을 준 거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전기라는 물건의 판매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돈을 걷어서 대기업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바로 네. 그게 통계적으로는 연간 한 2조 원가량 됩니다. 그거를 되돌려 달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네. 제 주장은 제가 원가를 공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발간된 자료나 통계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 산업용 전기의 생산 원가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주택용 전기의 원가도 있을 텐데,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실제로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규정들을 보게 되면 2단계 이상의 요금이 이미 다른 용도보다 높다는 것이거든요. 2단계부터 이미. 예. 이게 사실은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진 기본적인 멘탈리티예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왜 현대 자동차에 대해서 그런 불만 많잖아요. 국내에서 비싸게 팔고 그다음에 해외보다 덜한 품질로 자동차를 팔아 만든 이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더 좋은 품질로 더 싸게 팔고 있다. 하지만 수출이니까 우리가 그걸 감수해야 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살았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판결문의 내용 중에 아까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 사용자들은 일반용 전력, 교육용 전력, 산업용 전력 등을 사용하는 전기 사용자들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전기 사용을 억제하는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할 것이고, 누진제의 도입은 다른 용도의 전력에 사용되고 있는 시간대별, 계절별 차등 요금제에 비하여 전기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차별적 취급이 용인되기 위해서는 차별적 취급을 하는 합리적 이유와 그 효용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법원은 피고 한국전력공사에게 주택용 전력 사용자들에게만 전기 사용을 억제하는 누진제를 도입한 이유, 최근,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2016년 12월에 누진제를 개편한 이유 등에 관하여 설명한 것을 성명, 그러니까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이제 관심 생겼죠. 앞으로 추가적인 소송이나 혹은 나도 그럼 6개월치 받아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저희 사무실 전화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이 네. 소송은 모든 사람이 참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아파트도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800명은 당연히 혜택을 입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 같이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길이 있냐 이거죠. 지금 참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진짜요? 그럼요. 제가 김어준 총수님의 거기 능력을 믿고요. 네. 하루에 10,000명씩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참가하면 6개월치를 돌려받는다고 하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앞으로 10년치 청구할 것입니다. 자,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이 소송이 이루어지는 동안 동참하지 않았지만 판결이 난 이후에도 예. 이 청구하는데 함께 동참할 길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계속 참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매우 좋은 소식. 전세를 사시든 월세를 사시든 상관없습니다. 집 소유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전화만 여기로 하면 돼요? 저희 법인에 전화를 하시면 10,000원 내고? 조금 더 받으려고 합니다. 아니, 그 이유는요, 이 청구 기간이 늘어나면 청구 금액이 늘어납니다. 네. 청구 금액이 늘어나면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소송 비용도 늘어납니다. 아, 그렇죠. 인지대가 있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얼마 받으실 생각 있어요? 일단 지금 제가 일을 해보니까요, 지금 이 6개월, 한 1년 정도를 청구하는 데는 15,000원을 받으면 대충 충당이 됩니다. 15,000원. 예, 네. 근데 한 10년치를 청구하게 되면 네. 사실은 그의 한 10배를 받아야 되는데 15만 원이요? 그럼 참가를 안 하세요. 그렇겠죠, 당연히. 참가를 안 하셔가지고. 나중에 받을지 모르는 100만 원을 위해서 지금 10만 원을 쓰라고 하면 잘 안 해요. 10,000원은 뭐, 오케이. 참가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 구득이 5만 원 정도 5만 원. 하려고 합니다. 5만 원을 내고 10년치를 되돌려 받는데 동참하는 거예요? 예, 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한 100만 명 모아놓고 지금 딱 하나 이겼잖아요. 네. 앞으로 판판이 지면 어떡해요? 판판이 졌다. 그래도 제가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지금까지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돌이켜보시면 제가 처음 소제기를 하고 2015년도 여름에 3개월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이 한시적으로 인하됐습니다. 그때 이슈가 돼가지고.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됐습니다. 그때 각 3개월 동안 인하된 금액이 각 5천억 원입니다. 이미 1조 원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부터는 전기요금 체계가 변경이 되어서 1년 동안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요금 수치 금액이 아니, 그 얘기 자세히 듣고 싶지 1조 않고요. 원가량이 줄어듭니다. 5만 원을 내면 참가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합니다. 5만 원을 내면. 혹시 나는 1년치만 돌려받을 거야 하면서 15,000원으로 참가할 수는 없나요? 가능합니다. 다 해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상품권 한 3가지 정도로 해주시고. 제가 참 안타까운 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부당하게 납부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부당하게 납부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송 참가 비용이 더 아까운 거거든요. 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큰일 하셨고, 더군다나 돈까지 벌어준다고 하니까, 전화 많이 해보세요. 어디죠? 법무법인? 예, 저희 사무실 이름은 법무법인 인강입니다. 아, 인터넷 강의할 때 그 인가? 그렇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무슨 프로젝트예요, 이건? 그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한 범죄 행위, 네. 혹은 직무에 위배한 행위, 그러니까 헌법 및 법률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네. 그 직무의 상대방,
국민이 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일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개개인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를 어떻게 입증하죠, 근데? 직접적인 손해를 사실은 입증할 수가 없죠. 손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손해, 적극 손해, 소극 손해, 그 다음에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입니다. 정신손해. 위자료 혹시? 예, 위자료 청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내가 당신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내놔라. 일단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미 소송에 참가하신 분들이 10,000분이 넘습니다. 10,000명? 얼마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근데 그 위자료 액수는 그 사건의 경위와 그 증거들을 살펴보고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구한 금액은 없어. 얼마 내놓으라고? 청구한 금액은 지금 1인당 50만 원 청구했습니다. 1인당 50만 원. 예, 예. 그럼 10,000명이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첫 번째 소송의 경우에는 5,000분, 예. 두 번째 소송의 경우에는 4,160분, 예. 세 번째 소송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16분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10,000명 정도가. 대략 10,000분이고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계시니까요. 그걸 강조하려고 합니다, 저는. 소송 절차에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피고인 박근혜의 법률 대리인도 정해져 있고.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하나요? 거기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거기 하고 계십니다. 근데 틀림없이 저쪽에서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였고 뭐 기타 등등의 논리를 내세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공개할 수 있는 우리는 이렇게 싸울 것이다.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직무 위배 행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인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가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50만 원씩 10,000명이면 얼마죠? 50억인가요? 네,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50억. 예. 50억으로는 안 되지. 여기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재판장께서 거기 재판 진행 중에 지금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돈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소송이 인정되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돈이 없을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실제로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지 유무와 예. 변제 책임이 있는 것은 다른 문제다. 법관이 판결을 하는데 그 집안 사정까지 다 일일이 알고 판결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걱정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걱정입니다, 진짜. 예. 근데 이런 의미가 있네요. 정치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그 정치 행위로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만약에 이게 승소 판결이 일부라도 난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누구 상대로 해가지고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야, 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일단 지금 이 소송의 논리 구조는요. 정치인이 소송의 상대방이라고 해가지고 정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법률을 위반했으니 예.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죠. 대통령의 직위를 갖는 것이고요. 근데 그 공무원도 자신의 직무의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는 것처럼 대통령도 직무의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직무의 상대방은 국회의원은 안 될까요, 이게? 같은 논리로는 국회의원도 되죠. 그렇죠. 헌법상 대통령을 한 명이면 기관- 국회의원들은 몇백 명씩 바뀌기 때문에 사람마다 상대가 많은데 아주. 그 제가 지금 맡은 사건이 아니라 가지고요. 저는 일단 맡고 있는 사건에만 최선을 다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